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위장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직접 투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투자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투자 비자를 가지고 활동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베트남 법정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경찰, 여기까지 이제 끊임없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은 훌륭한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집에 이렇게 다는 아니더라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그러면은 정말 좋은 학생들도 있고 아주 착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장이라 그랬죠. 이게 스파이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스파이들. 그래서 그 스파이들이 뭐 공산당 원인지 또는 경찰인지 뭐 제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는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면서 스파이들이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그 학생 중에서는 뭐 이제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죠. 제가 뭐 조사를 할 수가 없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공산당원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막 선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고 뭐 그거야 뭐 그 나라니까 뭐 그거는 뭐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좀 위계로 눌러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인도한다. 끌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은 이 학생 중에도 이제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그런 스파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물 같은 거를 전해주는데 직원이 그런데 그 물에 이제 약을 타가지고 제가 아주 뭐 여기서 이 벽을 잡고 겨우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은 사라지죠. 그리고 나선 사라집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도 스파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변해요, 굉장히. 그래서 멀쩡한 직원을 뽑아놨는데 다른 기관에서 그 직원을 외부에서 만나가지고 학생들을 뭐 그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저 사람을 공격하라.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돈에 의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찌민시에도 지점을 뒀는데 그 지점에 직원을 뽑아놨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페이스북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해보니까 다른 그 기관에 다른 이 한국어 센터의 그 부사장이었어요. 부사장인데 간부죠. 부사장인데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학생들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학생이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제가 이제 베트남어를 몰랐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근데 이제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아니까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직원이 스파이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 그쪽으로 데려가고 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나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가 만나서 당신 다른 회사의 부사장인데 왜 여기 취업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일 없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증거를 딱 보여줬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증거를 딱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얼굴 색깔이 딱 변하면서 바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나중에 어떤 소포 같은 게 왔는데 그 소포에 무슨 뭐 이상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아가지고 열질 않았어요. 네,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소포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거기다가 뭐 똥이라든지 또는 그 뭐 이렇게 뭔가 좀 건강에 안 좋은 뭔가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그 교수님 두 분이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근데 저는 말려. 그러지 마세요. 한국에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한국에서 가르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험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 아들이 그 베트남에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또 위장을 한다 그랬죠. 위장을 해가지고 저랑 아주 친한 아주 형제 같은 사이로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맥주에다 약을 타가지고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 진짜로 죽다 살아났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제 이 기관 옆에다가 자기 기관 하나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그쪽으로 다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아니까 한국에서는 언어가 통하는데 여기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고아들도 돕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수민족 어린이들 돕고 이렇게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부모 때문에 에이즈 걸린 아이들 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러 다니고 이렇게 어린이들 돕는 활동을 많이 하고 책도 베트남에서 출판하고 또 제가 놀이터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불 뭐 이런 것들도 선물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때도 보면은 위장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를 기부하면은 그 중에 한 50%는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간부들이 먹는다.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 지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직접 지원한 거예요. 모아놓고 내가 직접 주겠다. 근데 나중에는 반은 놓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반은 사람들이 다 못 왔다 여기.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전달해 줄 테니까 반은 놓고 가라. 그래서 이제 놓고 왔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저거는 간부들이 먹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교사를 뽑았는데 교사가 타기관에서 온 스파이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미인계도 굉장히 많고 미인계로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미인계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직원이 스파이인 경우, 학생이 스파이인 경우, 교사가 스파이인 경우, 심지어는 임원들. 이제 법인을 설립하니까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세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세 사람. 네, 그래서 세 사람이 법인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려면 세 사람이 필요한데 법인을 만들었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스파이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파이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스파이로 변해버려 또. 이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베트남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베트남어도 알고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면은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못 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국에서도 호구들한테 나쁜 사람이 많이 오죠. 호구들. 그런데 완전히 다 알아. 막 통찰력도 있고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이 잘 못 오죠. 이게 똑같아요. 베트남에 가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호구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덤빕니다.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베트남을 한 19년 정도 경험을 하니까 처음에 그냥 뭐 이렇게 여행 또는 출장, 특강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막 공항에 가면 꽃다발 들고 막 오니까 와 진짜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서 이제 직접 딱 활동을 하고 여기서 완전히 이제 이 투자 비자를 받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속사를 알아가는데 보니까 아 내가 호구였구나. 호구한테 나쁜 사람이 많이 덤볐던 거고 위장해서 덤볐는데 내가 몰라봤던 거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베트남어를 이제 그 아주 그 첫 번째 한번 망했기 때문에 망해서 한국에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베트남어 공부를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에 안 갔어요. 일부러. 그리고 한국 사람을 안 만나고 베트남 사람들 속에서 살았어요. 그냥 학생 기숙사에 살면서 학생들과 함께 먹고 뭐 진짜 놀고 운동하고 또 학생들 집에 가고 이러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알아간 거예요. 알아가고 베트남에서 거주하는데 한 5년째 되니까 이제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제가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리고 말을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베트남에 온 지 한 안 돼도 한 5년은 됐나 보다 하면서 쉽게 속이질 않더라고요. 예, 속이질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호구였구나. 근데 알면 알수록 내가 이제 속이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인들과 대화하면은 한국인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진심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이제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읽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뭐 인지 체계, 그 사람의 정서 체계, 사회성 체계, 언어 체계, 행동 체계 이런 것들이 쫙 읽히는데 베트남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베트남에서 거주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히기 시작하는데 아 이제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과 대화했을 때 그 어감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읽히는 것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는 제 주변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없어지고 좋은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도 위장이 굉장히 많다. 스파이가 굉장히 많은데 뭐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착한 척 이렇게 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학생인 척, 교사인 척, 임원인 척, 내 편인 척 하다가 나중에는 뒤통수를 후려치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호구였기 때문에 외국인은 호구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 저도 베트남에서 한국에서도 아주 진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뭐 한두 사람 만나면은 아주 크게 잘 만난 건데 베트남에서도 저도 아주 진정한 사람들을 꽤 만났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똑같다 한국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국도 똑같아요. 외국인이 왔는데 호구다 한국말도 못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아예 그냥 베트남에 가서 뭐 부자인 척, 뭐 잘난 척 할 필요 없어요. 베트남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베트남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별다르지 않게 생활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하나 내가 호구가 아니라 읽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위장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 뭐 제가 19년이라는 세월을 뭐 다양하게 활동을 했는데 네,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도 제가 한국어 베트남어 교류협회 회장을 하면서 다양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계속 여러분들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